자, 여러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요즘에 필기시험 이제 뭐 10월 4째 주에 금융 에이스? 뭐라 그래야 되지? 아무튼 금융권 하는 친구들이 뭐 거기에 A매치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여러분? 뭐 산업은행 이런 데가 한다고 하는데 잠깐 여러분 선생님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뭐 항상 매번 수업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너무 메이저에 목숨 걸지 마세요. 그렇죠? 메이저라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메이저는 대부분 뭐냐면 눈에 보이는 기업들, 우리 눈에 보이는 기업, 한전 이런 거, 그치? 수자원공사, 산업은행 이런 거가 메이저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B2C 기업보다 B2B 기업이 훨씬 여러분 좋습니다. 좋다는 건 여러모로 일하기도 그렇고 아무튼 그래서 너무 눈에 보이는 기업에 쫓다 보면은 경쟁률만 너무 높고 쓸모없이 힘든 소모전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자기가 예를 들어서 뭐 딱 어디만 가겠다 이런 친구가 아니라면 대부분 뭐 한국관광공사 이런 최근에 한국관광공사 이제 좀 채용이 낮죠? 한국관광공사를 가고 싶은 친구들 대부분 뭐 자기가 외국어를 잘하기 때문에 뭐 관광 관련해서 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 관광 관련된 일을 하는 건 한국관광공사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죠? 각 모든 대부분의 많은 회사들이 그런 어떤 트레이드나 관광이나 상품을 개발하고 이런 걸 하고 있고 오늘 직무기술서를 하겠지만 여러분 한국관광공사는 관광 상품을 만드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대부분 회사 분석이 제대로 안 돼 있을 때 이런 오류를 범하게 돼 있지. 한국관광공사가 관광 상품을 만든다고 생각해서 자소서를 첨삭받으러 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굉장히 잘못된 포인트죠. 그런 거는. 자, 그러면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오늘 회사 분석을 통해서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여러분 요즘에 이제 막 후기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기존에 선생님이 여기서 우리 학원에서 수업한 지 한 1년 정도 됐어요. 1년 좀 넘었어요. 다른 학원에서 하다가 우리 학원에서 한 지는 1년 정도 됐는데 이제 상반기부터 이제 그 우리 합격 친구들이 올라오고 있죠. 후기가. 예전에는 우리 학원이 필기 시험 위주잖아. 우리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필기 시험 공부하는 거. 근데 막판에 가면 이제 우리 학원 면접 선생님 없으셨었거든요. 면접 있긴 있었죠. 근데 이렇게 선생님처럼 전문을 하는 선생님 없고 그냥 경제학 수업 하시는 선생님들 좀 봐주시고 하셨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종 합격 후기가 올라오기가 되게 어려웠었어. 왜냐면 이제 마지막 면접을 딴 데 가서 수업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요즘은 선생님이 하면서 우리 최종 합격 후기가 올라오고 있죠. 그렇죠? 코레일 아주 감격스러운 후기가 올라와서 그냥 아주 기쁘게 보고 있고 대부분 여러분 이렇게 선생님 수업을 듣고 자기가 딱 닥쳤을 때 1대1 수업 듣는 친구도 있고요. 안 듣는 친구도 있어요. 거기 후기 올라온 거 보니까 선생님한테 1대1 듣지 않고 그냥 요거 4회 듣고 자기가 해가지고 뭐 건설인 협회? 뭐 그거 붙었다고 자기가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올렸더라. 그 선생님이랑 연락도 안 했었는데 아주 막 해가지고 선생님 아주 뿌듯한 마음으로 또 오늘 수업을 오게 됐죠. 여러분들도 꼭 그런 후기를 쓸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후기 안 써요 대부분 여러분. 왜 안 써? 잘 되면 자기가 잘한 거고 잘 안 되면 다른 사람이 선생님이 잘 못 가르쳐 준 거고. 농담이고요. 대부분 후기 잘 안 쓰죠. 왜냐하면 뭐 나빠서 후기 안 쓴다기보다는 대부분 합격하면은 바로 뭐 연수원 들어가고 막 이런다고 정신없다고 막 내가 이거 공부하면서 나도 언젠가 저런 후기를 써야지 맨날 이러다가 이제 막상 되면 안 쓰죠. 그래서 근데 뭐 그런 친구들을 붙잡고 선생님이 후기를 써달라고 하기에는 뭐 너무 귀찮으니까 하진 않지만 부디 자발적으로 쓰는 그날까지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자, 오늘은 기본적으로 산업 분석, 회사 분석, 직무 분석 해볼 거고 기본 답변하는 방법 선생님이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줄 거고요. 최근에 가장 많이 보는 면접이 여러분 경험 면접과 상황 면접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혹시 들어보셨나요? 요즘에 근데 여러분 경험 면접은 두려울 게 없어. 경험 면접? 뭘 본다는 거지? 여러분 원래 직무 면접이 경험 면접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장 도전적인 일을 해본 경험이 뭐가 있나요?
네, 저는 항상 도전적인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무슨 일이든지 새로운 것에 시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경험 얘기했어, 안 얘기했어? 안 얘기했죠, 그렇죠? 대부분 친구들이 이렇게 대답한다고. 질문이 뭐였어요? 가장 도전적인 경험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경험에 꽂혀 있지 않고 도전에 꽂혀 있어. 그러니까 그래, 여긴 역시 인재상이 도전하는 인재라서 이걸 물어보는구나. 도전. 선생님 금방 뭐 어떻게 대답했어? 첫 시간에 선생님 얘기했듯이 추상적인 말만 쭉 늘어났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말고 진짜 너희들 경험 좀 준비해 올래? 여러분 경험이 왜 중요해요, 경험이? 예를 들어서 저는 기획 업무를 해봤습니다. 기획 업무는 내가 생각하는 기획 업무랑 너희들이 생각하는 기획 업무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쵸? 어느 정도 수준까지 했는지. 그리고 선생님이 오늘 하면서 귀에 못이 박히게 들려줄 건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20대, 30대 여러분이 어쨌건 신입으로 갈 거잖아. 경력으로 하더라도 뭐 10년 차 이상 경험 있으신 분들 여기 계신가요? 그렇지 않으시죠? 그러지 않은 이상 기본적으로 그냥 학교에서 수업 들으면서 했던 경험을 열심히 쓰셔야 돼요. 제발. 선생님 학교 다 대학교 이 정도는 다 나오는데요. 학교에서 전자공학과 나온 친구들 다 이건 다 배워요. 그러니까 그거 좀 제발 쓰라고. 이해되시죠? 그걸 좀 알려줄 테니까 제발 엄한 경험 쓰지 마시고 학교에서 배웠던 경험 또는 학교 생활하면서 했던 경험 둘 중에 하나 쓰셔야 돼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은 여러분 필기할 게 많으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기본적으로 회사 분석부터 들어갑니다. 회사. 자, 우리가 회사가 정해졌어. 아까 선생님 뭐 한국관광공사 얘기했는데 뭐 한국관광공사, 뭐 한전, 또 뭐 요즘에 여러분 부동산에 관심 많은 것처럼 우리나라에 있는 굉장히 많은 토지, 주택, 도시 관련한 공사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열심히 쓰세요. 아시겠죠? 이거 진짜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러분 이렇게 전기나 이렇게 소비재를 다루는 회사보다 그렇게 이제 생산재라고 하죠. 자원, 인프라를 다루는 회사가 훨씬 여러분들이 일하기가 더 좋습니다. 뭐 어떻게 좋다고까지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국민들한테 시달리는 것보다 사업을 하는 회사가 훨씬 좋다고요. 여러분들이 그거는 뭐 자기의 성향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 그래서 의견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발 많이 쓰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어쨌건 그러면 회사를 분석해야 돼. 회사를 분석한다는 건 여러분 자소서를 쓸 때도 중요하고 면접 쓸 때도 중요해요. 자, 회사 분석. 선생님 회사 분석을 일일이 다 언제 해요? 이렇게 많이 쓰는데 자, 그래서 포커스를 가지고 해야지. 언제까지 그거를 뭐 구글링에 자료 조사를 할 거야.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알겠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회사 정해졌어. 나 이 회사 가야지. 그럼 여러분 어디 들어가죠? 어디 들어가서 뭐 봐? 홈페이지 들어가시죠. 그쵸? 자, 여러분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제발 채용 공고에 나와 있는 인재사항만 보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홈페이지에서는 어디를 봐야 되느냐? 자,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뭐 여러분 보고 싶은 뭐 인재사항이나 뭐 비전 이런 거는 보지 말라는 소리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자, 선생님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다니는 학교,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여러분 다니는 학교 교훈 뭐예요? 교훈대로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 그치? 선생님 극단적인 예지만 회사에 있는 분들도 여러분들 면접을 보는 면접관 분들도 우리 회사의 인재상이나 비전은 알고는 있지만 그대로 살고 있거나 그거를 물어보지는 않아. 알겠지? 뭐 물어봐요? 일할 수 있는 사람인지 물어보지. 일할 수. 너 우리 회사 무슨 일 하는지 알아? 자, 그럼 뭐 봐야 돼? 뭐 봐야 돼, 여러분? 사업 영역을 보셔야 돼요. 제발. 사업 영역. 사업 영역이 뭐예요? 선생님 그런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 그럼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자, 국민연금공단이 무슨 일을 하나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에는 국민들에게 연금을 주는 것만 생각하겠죠. 그쵸? 아니면 주식 요즘에 투자해가지고 몇 조 원 투자 잘못하셨던데 국민연금공단 신문에 나왔어요, 그거는. 그쵸? 아무튼 그런 어떤 표면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 표면적인 건 이런 국민들이 아는 수준이고 우리 회사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은 그 정도만 아시면 안 돼요. 사업 영역 최근에 도시주택보증공사 주택 연금공사 맞나? 그런데 했던 친구들 무슨 일 하는지 모르겠는 사업 회사도 많아. 거기 가서 사업을 반드시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앞에 보세요. 뭐 여기에 뭐 이렇게 있고 사업 영역 해가지고 항상 한 두세 개가 이렇게 나와 있게 돼 있어. 그러면 위에 두 개, 세 개가 가장 큰
영역이에요. 무슨 일을 하는지, 그치? 그래서 그냥 한국전력공사는 국민들의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해서 일하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선생님 맞잖아요. 아 맞지. 근데 그렇게만 하시면 안 되고 한국전력공사는 크게 두 가지로, 크게 세 가지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가장 기본적인 업무는 국민들의 안정적인 전기를 수급하는 거지, 그치? 한국전력공사 또 뭐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한국전력공사 뭐해? 우리한테 전기를 당연히 주는 거지. 그거는 우리 당연히 역할이지. 뭐예요? 신재생 에너지를 발굴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 그치? 해외 사업을 통해서 수익성을 창출하고 이런 것들 하죠. 그쵸? 이런 것들은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라 여기 사업 영역만 들어가도 다 나와 있는데 우리 친구들 대부분 안 그럴 것 같지만 자 그러면 한국관광공사는 무슨 일을 하는 곳이야? 그러면 우리나라의 관광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이렇게 대답하고 있단 말이지. 그치? 혼내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자소서를 쓰니까 자꾸 자소서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치? 자소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자소서는 글쓰기가 아니야. 면접은 말하기가 아니야. 시험이야, 시험. 그치? 그럼 시험이면 뭔가 힌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치? 우리 시험 볼 때도 항상 지문을 잘 보면 힌트가 있다, 보기를 보면 있다, 시험 범위가 있다 하는데 면접이나 자소서는 시험 범위가 없다고 여러분들 자꾸 생각하지만 시험 범위 있습니다. 특히 NCS는 여기 다 나와 있어, 그치? 제발 사업 영역을 보시면서 이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여러분 잠깐 앞에 보세요. 우리 왜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자, 공익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수익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공사는 어떤 역할이 중요해요? 그럼 일단은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공익이 중요하겠지, 그치? 그럼 뭐라고 대답해? 네, 공익성이 중요합니다. 대답했어. 자, 그럼 수익성은 어떻게? 수익성은 안 중요해? 자, 이거 이제 오늘 선생님 상황 질문을 통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기본적으로 보세요. 선생님이 생각해보면 여러분 공익도 중요하고 수익도 중요하잖아, 얘들아. 그치? 그 말은 모든 회사의 사업은 공익 사업도 하고 있지만 수익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쵸? 우리가 공사나 공기업에게 여러 비난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맨날 세금만 축내고 있다라고 하면서 가끔씩 비난할 때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뭐 해야 돼? 세금만 축내면 안 되잖아. 뭐 해야 돼? 수익 사업 해야 된다고. 여기에 반드시 수익 사업이 돼 있게 돼 있어요. 선생님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회사는 돈을 어떻게 벌고 있는지를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자, 국민연금공단 돈 어떻게 벌어요, 여러분? 우리 국민연금 세금 내지, 그치? 한국전력공사 돈 어떻게 벌어요? 돈 내죠. 그쵸? 전기요금 내죠. 수도 돈 내죠. 여러분 그 세금만 가지고 운용을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국민들이 혼내는 거야. 그치? 세금 지금 공공요금 오른다고 하지. 그치? 물가 상승률이 있다고 뭐 오른다고 치더라도 그런 식으로 계속 올려가면서 세금으로만 충당하면 절대 안 돼. 그치? 그럼 뭐 해? 사업을 한다고. 정말 열심히 외칩니다. 반드시 여러분 사업 영역을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업을 왜 할까? 반드시 생각하시고요. 이거는 선생님이 약간 팁인데 여러분 대부분 아까 얘기했을 때 주요 사업가 한 두세 개가 모든 사업은 있거든요. 많으면 10가지까지 있는데 위에 있는 한 3, 4개를 봤을 때 여러분 모든 지원자들의 뭐에 포커싱을 하냐면 첫 일에, 그러니까 메인 잡에, 메인 어떤 사업에만 자기가 하겠다고 해. 예를 들어 볼게. 코트라. 여러분 코트라는 무슨 일을 하는 곳이죠? 우리끼리 아는 거는 뭐 중소기업의 수출을 돕기 위한 거지, 그치? 해외로 나가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 지원책을 마련해 주거나 뭐 판로를 개척해 주는 게 코트라의 역할이에요, 그쵸? 그게 1번이야, 1번. 그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럼 2번은 뭘 것 같아? 2번은 뭘까요? 코트라가 하는 사업?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특히 2번 사업은 뭐가 있냐면 해외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게 코트라가 또 해야 되는 일이에요. 처음 듣는 친구들이 많을 수 있어요. 뭐 선생님 코트라에 관심이 없어서요. 그럴 수 있어. 선생님 얘기하는 건 2번 사업은 해외 일자리 창출. 즉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 여러분들도 지금 고민하고 있지만 실업률이야. 실업률. 그치? 실업률인데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책을 쓰죠. 그래서 공공기관의 일자리를 지금 늘리기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좋은 기회지만, 그렇죠? 그럼 여러분 내수가 지금 많이 죽잖아,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해외에 지금 막 성장하고 있는 뭐 베트남, 인도는 조금 주춤하지만 뭐 여러 가지 그 나라들의 좋은 일자리들을 발굴해내서 거기에 우리나라 좋은 인재들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사실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준비 안 하시는 친구들은 몰라도 코트라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거를 일자리 고도화 작업이라고 해. 일자리 고도화 작업. 여러분 잘 들으세요. 코트라 예시를 들었지만 우리나라의 작금에 가장 하고 싶은 건 일자리를 고도화시키는 일을 가장 하고 싶어요. 자, 오늘 이거 잘 듣고 가세요. 요즘 트렌드뿐만 아니라 여러분 향후 2, 3년 트렌드는 여러분 생각해봐. 52시간을 왜 바꿨다고 생각하세요? 국민들의 여유로운 삶을 위해서? 물론 그것도 있죠. 52시간 소득주도 성장 이거 왜 했을까? 정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정책이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가고 싶은 공기업 공사에서는 모든 이런 정책을 반영하여 새로운 사업을 해야 돼. 그게 무슨 사업이야? 일자리 만드는 사업이에요. 자, 52시간을 했다는 건 52시간 일하고 나머지는 놀아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52시간만 일 시키고 그러면은 물리적으로 일을 더 해야 되는 어떤 공장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연구소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럼 이 시간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기업에서 하지만 정부에서는 그거 어떻게 하라는 소리야? 한 사람 더 뽑으라는 소리라고. 그치? 그러려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52시간을 소득주도 성장하는 데에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고용을 늘리라는 어떤 시그널입니다. 이거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아마 잘 안 와닿으실 수도 있어요. 대부분 우리 친구들이 지금 필기시험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자소서를 쓸 때도 그냥 자기 경험을 어떻게 쓸지 글자 수 어떻게 맞출지에 굉장히 연연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이 안 들겠지만 사업 영역을 하실 때는 다른 친구들은 항상 1번을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1번 플러스 나는 2번 또는 2번에 조금 더 가중치 뭐 51대 49에서 51 정도를 가지고 가시면 차별화된 거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또 이러면 오해하면 안 돼. 1번 아예 쓰지 말라는 건 아닌 건 아니야. 그치? 대부분 우리 친구들은 눈에 보이는 일만 자소서에 쓰기 때문에 차별화가 안 돼. 면접에서도 마찬가지고. 자, 근데 2번의 일은 대부분 일자리와 관련이 돼 있을 수밖에 없다. 궁금한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자기가 가는 회사가 선생님 이 회사는 일자리랑 관련 없는데요? 선생님이 분석해 줄 테니까. 그러면 꼭 보셔야 돼요. 꼭 제발 좀 보세요. 이렇게 열심히 해도 우리 친구들이 그냥 글 쓰는 거에 힘들어하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소서 소설 읽듯이 열심히 읽지 않아 우리 인사 담당자는. 그렇다고 아예 안 읽지는 않습니다. 아예 안 읽으면 안 돼. 읽습니다. 읽기는. 하지만 이렇게 러프하게 읽죠. 뭐 전미어가 안 맞고 접두어가 안 맞고 그런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아. 잘 써 있으면 훨씬 더 좋지만 면접 막 말이 막 기승전결이 안 맞다고 쟤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뭔가 기승전결은 지금 긴장이 돼서 저 친구가 말이 조금 부족하지만 쓰는 단어가 쟤는 남다르다 하면 뽑힐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그치? 근데 말은 정말 청산유수야. 기승전결이 너무 잘 맞아. 근데 쓰는 단어가 저거는 약간 제 친구들이랑 쓰는 단어인데? 이러면 바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쵸? 그래서 선생님은 자소서는 절대 글쓰기가 아니다, 말하기가 아니다, 면접은. 자,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죠. 칸 되게 많죠? 여러분 절대 홈페이지만 보고 끝나시면 안 돼요. 자, 뭘 보느냐? 이제 홈페이지 다 봤어. 그럼 두 번째 여러분 뭐 봐요? 어디로 가? 네이버 가서 신문기사 봅니까? 그렇죠? 뭔가 신문을 찾아보지 않나요? 신문도 안 찾아보면 안 되지. 그치? 신문 찾아볼 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자, 신문기사는 여러분 선생님 두 가지로 나눠줍니다. 신문기사는 자, 제목이 같은 기사가 있고요. 제목이 다른 기사.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잘 들으세요. 제목이 같은 기사. 예를 들어 선생님이 예시 들어볼게. 국민건강보험공단 연말 불우이웃을 위해 1억 기부. 국민보험공단 불우이웃에게 1억 쾌척. 불우한 이웃을 위해 국민보험공단에서 1억을 전달. 자, 여러분 이거 같은 기사야, 다른 기사야? 같은 기사인 거 여러분 아시겠죠? 그쵸? 이거가 바로 선생님이 얘기하는 제목 같은 기사야. 자, 이런 제목이 같은 기사가 왜 나옵니까, 여러분? 너무 중요해? 막 네이버 들어가서 국민보험공단 썼어. 그때 막 불우이웃, 역시 사회환원 활동 많이 하는구나. 나도 그거에 맞춰서 써야지.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선생님 많이 나왔다는 건 중요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많이 나온 거 중요한 건가요?
네이버에 쳤을 때 많이 나온 거 중요한 거야? 아니야. 그럼 선생님 왜 그렇게 많이 나와요? 자, 이런 걸 우리가 보도자료라고 하죠.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보도자료, 즉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그 각 회사의 홍보팀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종로국가정보학원에서 백주환 선생님이 면접 특강을 한다. 이게 신문기사에 나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막 기자가 취재한 거야? 그럴 리가 없잖아. 어디서 나온 거야? 우리 회사에 홍보하는 담당 직원이 관련된 그 기자들한테 메일을 보내서 이거 좀 보도해주세요 라고 보도자료 준 거야. 그러면 그거에 맞게 보도하고 싶은 데는 하고 안 하고 싶은 데는 안 하는 거야. 제목을 바꿔서. 이해됩니까? 그럼 이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입사를 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이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럼 뭐예요? 제목이 다른 이 뉴스를 봐야 돼. 이 뉴스는 어디 있느냐? 전문지에 있습니다. 자, 전문지가 뭐냐? 자, 예를 들어서 건설 쪽을 하고 싶은, 토목 하고 싶은 친구들이 만약에 있다. 아니면 내가 가고 싶은 데가 뭐 건설 관련된 회사다. 한국건축신문, 한국건설신문, 한국건설뉴스 이런 거 있어요. 자, 금융. 선생님 전 금융하고 싶은데요. 전 그래서 한국경제신문 되게 열심히 봐요. 그것도 열심히 보시지만 한국금융뉴스 이런 거 있고요. 저 법무팀 가고 싶은데요. 법률뉴스, 변호사뉴스. 자, 선생님 저 토목과인데요. 한국토목뉴스, 토목신문 없을 것 같죠? 제발 찾아보세요. 다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선생님 이렇게 물어봅니다. 전문지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홈페이지가 있어. 앞에 보세요, 여러분. 앞에. 자, 절대 네이버에서 검색하지 않습니다. 네이버가 나쁜 게 아니라 검색 엔진이라는 건 여러분 그냥 일반 대중을 위한 것이에요. 아시겠죠? 우리는 뭐 하고 싶은 사람이야? 직원이 되고 싶은 사람이야. 선생님 지난 시간에 우리 생산자 입장을 생각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소비자 입장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 자소서 면접에 참여를 둘 수가 없어요. 자, 전문지 금방 선생님이 뭐 토목 뉴스에 막 얘기했어. 토목을 하는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방송 장비를 만드는 회사에서 일을 했었는데 방송 장비. 선생님은 공대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데 들어갔는데 아무튼 그래서 뭐 MBC, SBS 담당으로 선생님은 뭐 방송 기술진 분들에게 영업 마케팅을 했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슨 신문을 볼까? 당연히 뭐 자기 보고 싶은 건 중앙일보, 뭐 조선일보, 경향신문 알아서 보겠지. 그거 말고 업계 뉴스를 알 때는 우리는 전자신문 이런 거 봤습니다. 선생님 전자신문, 여러분 전자신문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볼 이유가 없어. 관련 업계 사람이 아니잖아. 선생님은 아침에 와가지고 우리 회사에 오는 중앙일보랑 뭐 전자신문 꼭 봤어. 전자신문. 전자신문 왜 보느냐? 요즘에는 누가 이렇게 광고비를 많이 쓸 만큼 잘 나가는 회사인가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기술은 뭐가 발전을 했나. 업계 사람들이 이걸 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여러분들을 심사하는 자소서 심사위원, 면접 보는 면접관 분들은 이 업계에 계신 분들이잖아. 이분들은 여기에 관련된 단어에 익숙해. 이 사람들이 이 뉴스를 맨날 본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그 회사에 다녀본 적이 없고 그 업무나 업계에 들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익숙해져야 돼. 그런 단어와 업무에, 신기술에.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뉴스에 들어갔어. 선생님이 뭐 토목 뉴스라고 해볼게. 무역 뉴스, 무역신문 이런 거 다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없을 것 같죠, 그렇죠? 진짜 뭐 환경신문, 안전신문 이런 거 다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들어가지. 그러면 보험 관련된 일하는 친구 만약에 있다면은 보험 뉴스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자, 여기 앞에 봐봐. 여기 이렇게 조그맣게 그 뉴스 안에 보면 이렇게 조그맣게 또 여기 나름대로 검색창이 있잖아, 얘들아. 그치? 모든 뉴스에는. 여기에 들어가서, 자, 선생님 확대해 볼게. 여기에 들어가서 내가 만약에 토목 뉴스인데 내가 들어가고 싶은 데가 예를 들어서 코레일이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코레일 이제 끝났지만 올해는. 자, 그러면 한국철도공사를 여기서 쳐봐야 돼. 알겠습니까? 여기 쳐보면 여기 안에 한국철도공사와 관련된 토목 뉴스가 이렇게 나온다고. 안 나올 것 같죠? 나옵니다. 굉장히 신기한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보셔야 돼요, 전문지. 제발. 가서 보시면 이 업계에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자, 그럼 여러분 이걸 어디다 써먹어? 두 가지로 써먹을 수 있는 데가 있는데, 자, 지원 동기. 요거 뒤 3번까지 하고 선생님 같이 가르쳐 줄게. 전문지 또는 논문. 선생님 논문까지 봐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논문은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쓰거나 뭐 앞으로 10년 후 포부 이런 거 쓸 때 너무 막히면 또는 면접 준비할 때 답답해 너무 막히면 관련된 예를 들어서 보세요. 한국철도공사로 선생님해볼게. 철도의 토목 이런 거 그냥 구글에 쳐. 그리고 논문 검색하잖아. 그러면 제목만이라도 보시면 그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돼요. 자,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선생님한테 배운 친구들이 그 얘기한 적이 한 명 있었어. 아, 자기가 여태까지 너무 겉핥기적으로 면접을 준비해서 떨어진 것 같대. 실제로 이렇게 준비해서 붙었죠. 그쵸? 전문직 꼭 보셔야 돼요. 처음에 노란색 나왔어. 자, 3번은 뭘까? 여러분. 와, 회사 이거까지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패턴이 잡히면 엄한데 시간 네이버에서 이런 기출문제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선생님 계속 얘기하지. 면접은 기출문제 중에서 나오는 문제은행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는 건 괜찮은데 그 시간에 제발 기본적인 걸 한 다음에 그거 보세요. 아시겠죠? 그쵸? 3번은 사장님, CEO의 신년사 또는 취임사. 자, 이게 뭐냐? 자, 여러분 선생님 물어봅니다. 선생님 대답 안 해도 되지만 생각하라고 항상 했지. 여러분 신년사는 누구 보라고 발표하는 거죠? 신년사. 사장님이 신년사를 2017년 한 해. 2016년이 병신년이었나? 17년 병신년이었나? 무슨 한 해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거 누구 보라고 하는 거지? 그래, 맞아. 임직원 보라고 하는 거예요. 임직원. 자, 임직원들에게 국민연금공단 임직원 여러분 2017년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8년에는 뭐 이렇게 할 거고 저렇게 할 거고 뭐 이렇게 하겠죠. 그쵸? 자, 그럼 선생님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그 면접에 들어가서 또는 여러분 자소서를 보낸 어쨌건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분들은 이 회사의 임직원일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들이 뭐 면접 들어가가지고 뭐 교수님이 들어왔다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선생님 거기 외부인이 들어온다는데 그 신경 쓰지 마세요. 그죠? 외부인 들어옵니다. 요즘엔 사기업도 외부인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형평성을 위해서 약간 감사 수준으로. 그 외부인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사람은 내부인 사람 뽑는 거예요. 점수는 그분들도 주지만 걱정할 게 아니야. 어쨌건 자, 임직원들은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임직원들은 우리 사장님의 신년사를 1년 내내 듣고 있단 말이야. 여러분 신년사 안에는 무슨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수고하셨습니다. 올해도 화이팅 이렇게 할 것 같아? 건배사지 그거는. 그치? 그거 아니죠. 뭐예요? 신년사에는 이 회사의 흐름이 담겨 있어.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가고 싶은 회사가 있으면 뭐 지금 2018 것만 보면 안 돼요. 17 것도 보고 16 것도 보고 15 것도 한 3년에서 5년 정도를 보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물어보죠,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 중간에 사장님 바뀌었어요. 여러분 사장님이 바뀌었어도 그 회사 고유의 영역은 벗어나지 않아. 그치? 한국전력공사가 전기하다가 갑자기 사장님 바뀌었다고 뭐 전기 값을 막 갑자기 올릴 거야? 그러진 않거든. 그치? 정부회사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분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사장님이 바뀌든 안 바뀌든 여러분 그건 크게 여러분들한테 중요하지 않아. 그건 그냥 정치적 이슈일 뿐이라고. 또는 임기가 다 돼서 그냥 나가시는 거인데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인 뿌리를 흔들지는 않습니다. 어쨌건 그거는 크게 상관하지 말고 제발 신년사를 찾아보세요. 어떻게 찾아? 이건 구글에 그냥 뭐라고 치면 돼? 지역난방공사 2018 신년사 이렇게 치면 다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쵸? 2017 신년사 이렇게 다 나옵니다. 보시면서 이런 거구나. 그래서 여기서 포커스가 뭐야 여러분? 이 회사는 여기로 흘러가고 있구나 플러스 뭐예요? 이걸 중요하게 중점적으로 둬야겠구나. 자, 취임사는 뭐냐면 여러분 지금 최근 이제 작년에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작년 말부터 올해 초에 공사의 사장님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선생님 계속 얘기하지만 그건 정치적 이슈를 바라보시면 안 되고요. 어쨌건 새로운 사장님이 온다는 건 새로운 어떤 기조는 있긴 있어. 기본적인 어떤 사업의 영역은 바뀌진 않지만 조금 방향성은 바뀔 수가 있어. 그거는 취임사에서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신년사, 요 선생님 지금 보면 노란색이 2개밖에 없지. 자, 요건 어떻게 활용하느냐. 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지원 동기. 자, 여러분 지원 동기 사실 하나하나 다 만들기 너무 어렵지 않아. 그치? 봐봐. 선생님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자기소개는 반드시 어디에 맞춰야 된다? 직무에 맞추셔야 돼요. 이거 선생님이 두 번째 시간에 해줄 거야, 오늘 2교시에. 자, 지원 동기 해볼게. 지원 동기랑 두 번째는 앞으로의 포부. 와, 이게 제일 어렵지? 포부. 뭐 입사 후 해보고 싶은 일. 뭐 이루고 싶은 거. 꿈이든 뭐든. 뭐 이런 거 있죠. 뭐 몇 년 후 하고 싶은 거. 뭐 5년 후 어떤 사람이 될 것 같나요? 뭐 이런 거. 5년이든 뭐 10년이든 N이라고 표현한다. 뭐 나의 모습. 뭐 이런 류의 자소서나 제목 그런 게 있어. 이런 거 어렵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 자, 만약에 자기가 이 회사에 오고 싶은 지원 동기가 뚜렷하면 그거 쓰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만 입사를 지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군데 지원을 하니까 이걸 하나하나 지원 동기 만들기 어렵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거야. 거짓말 가르쳐 준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 지원 동기. 자, 예를 들어서 뭐 지역 난방공사야, 얘들아. 지역 난방공사를 막 초등학교 때부터 가고 싶었던 사람 손들어? 없잖아. 그럴 리가 없잖아. 그치? 하지만 그래도 그냥 뭐 안정적인 직장이어서요. 우리 집이랑 가까워서요.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 개인적으로. 그치? 그럼 어떻게 써? 지원동기 신년사 활용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자, 지금 선생님이 아까 몇 년 거, 2018 거만 보지 말라 그랬지. 그치? 18, 17 다 보잖아. 그러면 16 이렇게 본다고 칠게.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18년도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대학교 4학년이야. 내가 17년에 3학년이야. 이렇게 역추할 수 있지, 그치? 그러면 네, 저는 예를 들어서 친환경 소재의 에너지를 만드는데 꼭 기여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우연히 지역 난방공사 사장님이 쓰신 뭐 글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역 난방공사는 그거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신재생 에너지를 만드는데 개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기사 우연히 본 거야, 여러분. 기사는 우연히 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건은 액시던틀리하게 나오는 거지 막 되게 막 데피니틀하게 나오지 않아. 그치? 그냥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 선생님도 마찬가지야. 막 나는 종로 국가정보학원에서 꼭 이걸 해야지 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회가 오는 거란 말이지. 그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자, 지역난방공사 외우고 싶으세요? 그럼 여러분 자꾸 지원 동기를 자기의 스토리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랬었는데요. 그게 있으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없으면 어떻게 한다? 이거 활용하세요. 네, 저는 대한민국의 신재생 에너지를 만드는데 꼭 기여하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대학교 2학년 때 우연히 학과 수업을 준비하면서 지역난방공사 사장님의 신년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재생에너지가 우리나라에 뭐 어쩌고저쩌고 그 내용을 이제 발췌해가지고 그런다는 점을 알고 이런 곳에서 꼭 일해보고 싶다는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준비를 하여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지역에 뭐 이렇게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데 꼭 일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쵸? 이거를 자소서에도 그대로 쓰셔도 돼요. 어렵다고 생각하겠지만 이렇게라도 제발 활용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소서 면접 다 마찬가지야. 방향성을 이렇게 잡으셔야 되고 앞으로의 포부. 여러분 앞으로의 포부는 기본적으로 이 사장님이 올해 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향후 5년간, 향후 3년간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그쵸? 또는 이 전문지에도 항상 나옵니다. 전문지에는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학회에서 이런 것들을 했었다. 토목학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논의 중이다. 2020년을 목표로. 무역협회는 이런 거를 뭐 2022년을 목표로 이렇게 하고 있다 등의 이런 내용들은 절대 네이버를 뒤져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 네이버는 검색에 걸리도록 해서 대중들이 볼 수 있는 신문을 바라는 거지 우리 전문가가 보는 신문은 아니에요. 그거는 특성이 그래. 포털 특성. 그치? 여기에서 나왔지. 그러면 신년사가 만약에 좀 건드리기 그렇다면 전문지에 찾아. 한 16년, 17년, 여러분 한 18년 초 이런 것도 괜찮지. 그래서 제가 우연히 대학교 1학년, 뭐 대학교 4학년 때, 3, 4학년이 좋겠지? 최근 1, 2년이 좋으니까 대학교 3학년 때 무슨 토목신문에서, 전자신문에서, IT 뉴스에서 뭐
국민연금공단이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여 이렇게 뭐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저의 IT 역량을 꼭 지원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이러이러한 준비를 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이 4차 산업 시대에도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데에 저의 IT 지식을 꼭 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꾸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공기업과 사기업의 차이점이 뭐예요? 여러분 입장에서. 뭐 정년이 보장돼 있다? 이런 거를 지원동기에 쓸 수 없잖아. 그치? 그런 걸 내보시면 안 되죠. 그쵸?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삼성전자가 막 프로핏을 많이 내가지고 자기네들이 성과금을 자기네들이 많이 받았어. 그러면 와 부럽다 하지 우리가 욕하지 않습니다. 그치? 아 역시 삼성전자는 아 짱이구나 연봉 킹이구나 이렇게 이제 부러워하겠지. 근데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공단이 뭐 성과금 잔치를 했다 이런 기사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거야? 와 얘들 막 이렇게 와 국민연금공단 진짜 지금 이렇게 문제인데 지네들끼리 성과금 한단 말이야. 야 연금인 내일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욕할 거잖아. 우리 그렇잖아. 그치? 왜? 공기업은 그런 역할이 있으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은, 자, 선생님 정해줄 거야.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내가 사기업도 갈 수 있고 창업도 할 수 있지만 나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판단하여 이렇게 지원하게 되었다. 라는 말이 베이스에 있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선생님 오글거려요. 오글거리면 지원하면 안 되지. 그쵸? 아시겠어요? 그쵸? 선생님이 얘기하지. 안정적인 회사와 그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건 그냥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치? 당연한 건데, 그게 수면 위로 나오면 여러분들의 자소서나 면접의 대답이 방향성을 잃기 때문에 그걸 수면 위로 올리지 말라는 거야. 알겠지? 그거는 이렇게 한 칸에 넣어두고 나의 중심을 자꾸 세뇌를 해야 돼. 그치?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아니 당연히 그건 당연한 거고 지금 그거 넣어놔. 그 스마트폰 나오려면 넣어. 어떻게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국민과 국가를 위한 무슨 공사, 무슨 공단에서 일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판단해서 지원하게 되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치? 그럼 그냥 자기의 가치관이 그렇다는데 뭐라고 할 거야? 자, 그게 결론이고 그거와 관련해서 소재를 찾으시려면 어떻게 한다? 이 두 가지를 활용하셔서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 하고 싶다. 앞으로 포부 어디 있다? 이런 데 다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포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선생님 정해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실제로 했던 거죠? 다 실제로 했던 거죠 뭐. 자, 저는 항상 출근 시간 1시간 전에 출근하여 이 업무를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입사 후 어떤 일 하고 싶어요? 네, 저는 항상 마라톤 대회를 준비하면서 체력을 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나쁜 포부가 아니라 우리가 듣고 싶은 포부는 아니라는 얘기야. 왜 이거 잘못됐을까? 이거 왜 잘못됐을까? 이거 왜 잘못됐을까? 1시간 일찍 출근하는 거 좋은 거 아니야? 체력 기르는 거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왜 잘못됐을까? 자, 자소서나 면접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면 자, 생각해보세요. 우리한테 도움이 될인지 아닌지의 판단이 안 돼. 그치? 그건 너네한테 좋은 거잖아. 선생님 1시간 일찍 출근하면 회사도 좋잖아요. 아니 회사도 좋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선생님 직무적합도 조직 이해도 얘기했죠. 그렇죠? 이 직무를 할 수 있냐고. 1시간 일찍 출근하는 거는 선생님 이거 실제로 있었던 얘기는 이거 좀 오래됐어. 한 4년 전 정도에 선생님이 이제 그 친구가 무슨 백화점으로 MD 같은 거 하고 싶은 친구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사기업 다 봤으니까 그 친구가 이제 현대홈쇼핑에서 인턴을 하고 현대백화점에 들어가고 싶은 친구였어.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그래서 선생님한테 선생님은 1대1을 봐주면 여러분 이때 이렇게 1대1로 수업도 하지만 여러분들 연습시킬 수 있도록 카톡으로 선생님한테 음성 메시지 보내서 선생님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줍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친구가 자기소개 지원 포부인가를 녹음해서 선생님한테 보냈어. 네, 저는 항상 입사 후에는 항상 1시간씩 일찍 출근하여 그런 성실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현대홈쇼핑에서 일을 했을 때도 이러면서 막 했어. 그거를 이제 선생님이 그때 친구들이랑 술을 한 잔 먹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현대백화점 말고 이제 다른 백화점 다니는 선배가 그 자리에 있었어. 그래서 오빠 이거 한번 들어보고 평가 좀 해봐. 이렇게 들려줬어. 들었어. 그랬더니 술자리니까 갑자기 욕을 하면서 이런 어쩌고 이게 무슨 포부야?
욕을 해. 그 내가 열번 아니 왜 우리 학생한테 꼭 욕을 하고 그래? 막 그랬더니 야 1시간 일찍 하는 게 무슨 포부야. 이건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냐고 회사 들어와서 난 짜증나가지고 내가 술 먹으라고 하면서 이제 했는데 사실 이제 거기서는 내가 그 선배한테 화를 냈지만 실제로 그게 여러분 현직자가 생각하는 생각이에요. 그쵸? 우리는 학생 입장에 선생님 그래서 첫 시간에 학생과 프로페셔널의 차이를 여러분 자꾸 마인드 세팅을 해준 이유가 그게 안 돼 있으면 계속 학생 입장에서는 1시간 일찍 오는 거 대단한 거지. 왜? 수업에 1시간 일찍 와서 기다리지 않으니까. 그쵸? 그것부터 시작해서 저는 매일매일 신문을 읽으며 업계 뉴스를 체크하겠습니다. 야, 신문 읽는 거는 너한테 그러니까 우리 회사 와서 뭐 할 수 있냐고. 이해됩니까? 자, 여러분 자기가 만약에 입사 후 포부 같은 걸 적었을 때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회사한테 도움이 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쵸? 우리가 선생님 체력 기르면 너무 회사한테도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당연히 좋지. 일하다가 뭐 아프면 안 되지. 그 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선생님 지난 시간에 줬던 프린트에 보시면 여러분 NCS 그것 요소 중에 자기 개발 자기 관리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쵸? 그건 뭐야? 사실은 사회생활 하시면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응? 만약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우리 친구들 많이 없는데 선생님은 강의를 하는 사람으로서 절대 감기에 걸리지 않고 정말 다음날 이렇게 강의 있으면 전날 절대 술 먹지 않습니다. 이런 것부터 이렇게 왜? 이건 그냥 나의 자기 관리야. 내가 성공해야 돼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일을 못하면 여러분 선생님 만약에 막 아파 아플 수도 있지 인간이니까 그치? 사고도 날 수도 있고 근데 그러면 어떻게 돼? 여러분들 선생님 수업하는 줄 알고 왔는데 수업 못하고 그냥 집에 가잖아. 그러면 나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 거란 말이지. 그치? 그게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쵸?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자랑도 아니지. 이건 여러분 기본 소양이야.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학생에서 사회인으로 넘어올 때는 그런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거든. 학교는 빠지면 나 학교 빠진다고 누구 피해 주는 사람 있니? 아니지 그냥 내가 등록금 피해 보는 거지 그치? 그런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고. 그치? 그래서 입사업 포부를 자꾸 여러분들 입장에서 학생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잘하는 모습 우리 엄마한테 칭찬받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회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여기다 담으셔야 돼요. 그거 어디에 있다? 전문지에 있다. 신년사에 있다. 아시겠죠? 대부분 인사 담당자에게 어디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인사 담당자가 보는 항목은 여러분 자소서 항목은 다 보지 않습니다. 직무 관련된 항목이 있어.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직무 관련된 거 쓰라고 주는 항목 그거 보거나 아니면 앞으로 뭐 하고 싶은지 그래서 우리 회사의 사업 방향과 빈출되는 단어가 있는지를 보고 뽑는데요.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 계속 얘기합니다. 여기 반드시 뭐 넣어야 돼? 이런 제목 다른 전문지에 들어가셔서 이 회사에 아까 선생님 막 신재생 에너지 이런 거 썼잖아. 그치? 그런 거를 입사 후 포부에 막 뿜뿜 넣으셔야 돼요. 말이 안 되더라도. 선생님 계속 얘기하지만 선생님 저 입사 후에 그런 거 못할 것 같은데요? 얘들아 여기 쓴다고 그거 나중에 추적해서 너희들 쫓아다니면서 이거 왜 안 하니 하지 않아. 걱정하지 마. 아시겠죠? 그쵸? 제발 요걸 꼭 쓰시기 바랍니다. 자, 3, 4번이 제일 중요해. 2, 3번이 제일 중요해. 그 다음에 3번. 자, 4번. 자, SNS. 자, SNS는 뭐냐면 여러분 SNS 뭐 있어요? 여러분 제일 많이 보는 SNS 뭐야? 유튜브. 선생님 이게 무슨 SNS? 이거 SNS입니다. 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톡 하세요. 자, 모든 일반적인 많은 회사들이 SNS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는 자꾸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왜?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소통의 기본적인 어떤 채널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국민들과 소통해야 되는 어떤 그런 역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여러분 홍보 기사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보면 좋고요. SNS는 그냥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거나 신문기사 같은 거 보기 싫을 때 야 그럼 유튜브에 들어가서 니네가 가고 싶은 회사 채널이라도 봐야 돼. 근데 막 거기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한국관광공사 막 치면은 한국관광공사 들어가는 팁 이런 쓸데없는 그런 유튜브 보시는 게 아니라 이 회사에서 운영하는 채널을 보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4번 같은 건 어떻게 활용하냐면 여러분 이것도 잘 들으세요. 선생님이 기본 답변 중에
자, 우리 회사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항목이 있었어. 우리 회사에서 개선해야 되는 점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대부분 이건 날카롭게 지적해야 내가 점수를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우리 회사 문제점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는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자소서 항목에도 무슨 뭐 지역 난방공사가 개선해야 될 점에 대해서 뭐 기술하시오. 그럼 날카롭게 써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쓰지만 날카롭게 쓰실 필요 없어요. 우리 문제는 우리가 더 잘 알아. 우리 내부에 있는 사람이 더 알아. 그럼 이거 왜 쓰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왜 답변하라고 하는 겁니까? 관심이 얼마나 있는지 보는 거야. 그치?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이랑 2번밖에 안 만났는데 갑자기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저는 면접 갈 때 문제가 뭐 같아요? 이렇게 다짜고짜 왔어. 너희들이 갑자기 나한테. 그럼 선생님이 막 내가 봤을 때는 너는 얼굴이 문제야. 뭐 이래. 너 지금 옷이 문제야.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한다.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때? 나쁘지? 아무리 선생님이 그렇다 해도 그렇게 막 지적을 하는 건 사실 그건 내가 제일 잘하는데 하면서 기분이 나쁘단 말이야. 더불어 몇 번 보지도 않았는데 선생님 왜 저렇게 생각하시지? 기분 나쁘죠, 그쵸? 여러분 문제점을 너무 기분 나쁘게 지적하시는 건 누구나 기분이 나쁜 일이에요. 그래서 면접이나 자소서에 개선할 바에 뭐냐, 부족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 이런 거 얘기할 때 막 날카롭게, 특히 네이버에 많이 떠돌아다니는 뭐 노사관계 뉴스라든지 그런 거 지적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횡령 있던 거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뭐 해요? SNS 하시는 게 제일 만만해, 안전해, 제일 쉬워.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면접 기준으로 선생님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회사를 오고 싶으신 거 알겠는데 혹시 우리 회사의 문제는 뭐라고 생각해요? 문제? 날카롭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특별히 문제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좀 아쉬운 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이라고 한번 해볼게.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지금 현재 유튜브나 페이스북 그리고 블로그 이 3가지로 국민과 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유튜브 채널의 운영이 지금 현재 각 채널마다 뭐 800, 1000개밖에 안 되는 조회수가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재미있는 유튜브 클립을 만들어서 해외에 있는 K-팝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오는 분들에게 유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유튜브를 만든다면 좀 더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선생님 지금 뭐 했어야 돼? 이거 지금 잘 들었어야 돼. 뭐냐면 SNS를 건드리면서 문제점이라고 하면서 건드리면서 선생님 뭐 얘기했어 지금? 대안을 얘기했어요. 대안. 그치? 여러분 문제점은 잘 지적하는 놈이 이기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있잖아. 자소서 첨삭을 받거나 면접 첨삭을 받을 때 선생님한테 받지 않아도 돼. 전혀 문제 없어. 하지만 야 이건 너는 그게 문제야. 너는 그게 문제고 문제점만 지적하는 선생님은 가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선생님한테 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쵸? 그런 선생님은 엉터리야.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지적은 잘해. 하지만 그거 어떻게 바꾸라고 그걸 알려줘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얘도 마찬가지야. 선생님, 그런 거 어떻게 해요? 자, 우리가 바라는 건, 저 친구가 그 말이 맞고 틀리고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치? 거기서 문제점을 해가지고 대안을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일 시키지 않아. 하지만 면접이나 자소서에서 그 정도의 열의와 관심을 보이는 친구는 저 친구는 일단 조금 뽑아서 내 밑에 좀 가르치면서 일하고 싶다. 합격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SNS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문제점이나 이 회사에 조금 부족한 점을 내가 대안까지 생각하기에 조금 좋다. 선생님 저는 전기전자고요. 전 토목이고요. 전 소프트웨어 개발이어가지고 이런 거는 관련 없지 않나요? 괜찮습니다. 이런 얘기 한번 해주셔도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쵸? 그 이외에 또 문제점이 있으면 자기네들 알아서 하면 돼. 선생님은 항상 너희들의 소신이 있으면 그걸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진정성의 소신 쓰는 게 제일 좋고 그러기 어려울 때는 이거라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건 별로 안 중요해. 5번째는 주가. 주가는 여러분 실제로 공기업들도 그 지분율에 따라서 주식이 있는 공기업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가는 왜 중요해? 자,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죠. 양현석이 부자야, 박준영이 부자야? 그거 뭐 보고 우리 판단해? 그 회사의 주식 보고 판단하죠. 이수만이 부자야, 뭐 누가 부자 이런 거 있잖아, 그치?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식이라는 건 그 회사의 가치를 나타내주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 시장경제 사회에서는 바로미터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사기업을 한다고 한다면 주가도 이래서 올라갔구나, 이래서 돈이 떨어졌구나, 그런 관련 주식을 하라는 게 아니야. 그 정도는 알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삼성전자 주식은 뭐 몇백만 원이고 뭐 LG전자 주식은 얼마이면 LG전자는 뭐 잘 못 나가나, 그게 아니야. 사업 영역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삼성전자는 이것저것 다 하고 있지만 뭐 반도체나 이런 걸 다 통틀어서 전자로 묶어서 하고 있지만 저 LG전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좀 차이가 나는 것 뿐이지, 뭐 이런 거, 그치? 그런 거를 분석하는 건 사실 주가로 여러분들이 하기 쉽죠. 어쨌건 자, 정리합니다. 회사 분석하실 때는 여러분 보면은 총 5가지 중에 노란 부분 딱 보이는 거 보이지, 그치? 하나 저기 별표도 있으니까 여기까지, 요거 사업 영역. 자, 홈페이지에서는 인재상 비전은 당연히 보는 거지만 모든 친구들은 다 저기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합격이 하고 싶고 취업이 하고 싶다면 남과 다른 노력을 하셔야, 또는 기존까지 하지 않았던 인풋을 넣으셔야 다른 아웃풋이 나오는 거야. 예전이랑 똑같이 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려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건 요행이잖아. 그치? 또는 로또를 한 장 사다가 한 2장 정도 사야, 3장 정도 사야 뭔가 확률이 느는 것처럼 기존이랑 뭔가 다른 짓을 해야 돼, 얘들아. 아시겠죠? 자, 그래서 회사를 분석하실 때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뭐 봐야 된다? 사업 영역. 사업 영역은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처음, 두 번째, 세 번째 정도를 그러니까 녹여서 자소서에도 쓸 수 있어야 되고요. 면접은 당연한 소리야. 그치? 그 다음에 신문기사. 신문기사는 이제 제발 더 이상 네이버 다운 같은 데 찾지 마시고 내가 속해 있는 영역 또는 나의 직무에 맞춰서 그 전문지에 들어가서 그 회사를 검색하셔야 돼요. 요 정도는 여러분은 인터넷에 되게 잘 훈련되어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시간 많이 안 걸립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신년사, 취임사 보시고 지원동의나 입사 후 포부에 대해서 맞추시고요. SNS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식을 습득하시기 편한 채널이죠. 유튜브 보기 쉽잖아. 1.5배속 해가지고 쭉쭉 봐. 이 회사는 이런 걸 하고 있구나. 보세요. 보시고 블로그, 카페, 뭐 카카오톡 뭐 쭉 보시고 이 회사가 어떤 SNS, 특히 상경계열 사무직 행정직 하는 친구들은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 이 SNS 뭐 하고 있는지 그 정도는 아셔야죠. 그쵸? 자,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은 뭘로 활용해라? 문제점이나 아쉬운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혹시 나온다면 요걸로. 근데 개선해야 될 점은 항상 뭐까지 같이 있어야 돼? 대안까지. 허무 맹랑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 정도 성의를 보이시면 합격 확률이 높다. 자, 그래서 회사는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 여기 보시면 첫 창에 기업 분석법. 언제까지 인재상만 외울 것인가? 라고 써있지, 그치? 그치? 여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 쉬고, 얘들아. 55분이지? 우리 10분 쉴게. 10분, 5분까지 쉬시고요. 직무 분석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